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디자이너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을 한번 컨텐츠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건축 설비, 친환경 건축 등을 전공하며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인테리어 상담 시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첫 번째, 벽 철거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벽 철거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려면 먼저 건축 도면을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축 도면은 인터넷에 흔히 검색할 수 있는 평면도가 아닌 말 그대로 우리 집의 건축 설계 도면을 얘기합니다. 건축 도면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건축 도면을 받거나 두 번째, 인터넷 민원 24를 통해서 건축물 현황도를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이 집의 주소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시면 건축 도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름 종이로 만들어진 도면이 있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엔 대부분 PDF 파일로 관리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 도면들 중에 하나를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빗금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철거가 가능한 비내력벽이고 반면에 내력벽은 두께도 두껍고 사선의 간격이 비내력벽에 비해 넓습니다. 근데 요즘 만들어지는 건축 도면을 보면 사선 표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벽 두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CAD 원본 파일을 구할 수 있다면 구분하는 건 더 쉽습니다. 노란색 실선은 내력벽, 초록색 실선은 비내력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벽 철거가 가능한 부위들을 체크하셨다면 확장 공사가 아니더라도 구청에 행위 허가를 신고하시고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간혹 아파트 발코니 내부에 화단 철거를 할 때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화단도 벽의 일부로 허무시려면 꼭 구청에 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상담 시 가장 많은 질문 중 두 번째, 벽 철거 시에 건드리면 안 되는 곳. 벽 철거가 가능한 부위들을 확인했는데 초록색 부위들은 가벽이니까 철거해서 확장을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PD, AD라고 써있는 곳은 쉽게 설비 배관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라서 이 부분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위입니다. 이 PD라는 용어는 파이프 덕트, PS는 파이프 샤프트, AD는 에어 덕트라는 명칭으로 설비 배관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이런 부위들은 분양대 공급 면적에 포함 못한 우리 집의 숨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법상 이 공간은 사용할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다만 이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해당 공간에 난방 배관, 몰딩, 걸레바지, 단열 등 내부 마감을 사전에 염두하고 하셔야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라는 거. 인테리어 상담 시 가장 많은 질문 세 번째, 발코니에 세탁실을 옮겨서 우수관에 세탁 배수를 하면 안 되나요? 일단 불법입니다. 세류를 물 수가 있어요. 세탁 배수는 기본적으로 오염된 물이고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있는 저층부 세대들은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서 발코니 쪽 우수관을 이용해 세탁물을 흘려보내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인테리어 상담 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네 번째, 단열의 기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인테리어 단열에 관련된 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기준에 맞는 단열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기준은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정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라는 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로 가정해 본다면 중부 지역 2를 선택을 하고 거실 외벽, 열 관리율이라는 별의 성능이라는 전도율 등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추후에 별도로 콘텐츠를 준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복잡하네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쓰이는 단열재는 주로 아이소핑크라는 압출법 보온판 재료를 쓰고 있는데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간혹 단열재로 경질우레탄이나 페놀폼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적용된 단열재가 뭔지 알아보시고 혹시 경질우레탄이나 페놀폼이 시공되어 있다면 굳이 철거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걔네가 아이소핑크보다 더 비싸고 단열 효과도 좋습니다. 인테리어 상담 시 가장 많은 질문 중 다섯 번째, 결로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쉽게 말하면 너무 추운 공간과 너무 따뜻한 공간이 맞닿은 부위에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결로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곰팡이까지 발생되게 됩니다. 각종 건축협회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열교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된다고 얘기합니다. 제 경험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결로 현상은 100%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외벽에 맞닿아 있는 취약 부위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단열재로 보완해줘서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인테리어 상담 시 가장 많은 질문 중 마지막, 난방배관 교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서 난방배관이 동반이라서 교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난방배관에 누수가 생겨서 교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 방통공사 또는 바닥 라인 파기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건가?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바닥 방통공사는 현재 바닥 배관이 깔려있는 부위 자체를 다 철거하고 배관부터 모든 것을 새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방 배관 설계 방법은 공급 배관, 서플라이, 한탕 배관, 리턴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다시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작되는 공급 배관은 가장 열이 취약한 외벽부터 돌고 달팽이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환탕으로 온수 분배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온도일 때 외벽을 돌고 돌아서 전체적으로 따뜻함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설계를 합니다. 라인 파기 공사는 기존에 있는 바닥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배관을 잘라내며 새로운 난방 배관 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닥면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 기간 그리고 시공 단가, 시공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공사입니다. 바닥 방통 공사의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난방 배관의 열 온도를 골고루 나눌 수 있다. 울퉁불퉁한 오래된 바닥면을 다시 골고루 평평하게 평탄화 작업도 할 수 있다. 대신 공사 민원이 많고 소음이 심하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양생까지 오래 걸린다. 반면에 라인 파기 공사는 기존 바닥면을 살려서 하기 때문에 방통 공사 대비 40% 정도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도 짧고 소음이 덜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울퉁불퉁한 바닥까지 손볼 수는 없고 난방 배관의 열 온도를 골고루 나누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평수일 때 라인 파기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큰 평수일 때 앞으로 내가 한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방통 공사가 맞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상담할 때 많이 듣게 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결국에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해당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디자인 아토는 현장 소개뿐만이 아니고 중간중간 유용한 내용들과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